자,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세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은 저희 처음 출연이시죠? 네, 오늘 처음 출연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포부 같은 거를 마음속에 품고 오셨나요? 예, 저도 이제 방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하게 됐는데 네. 많은 정보들, 좋은 정보들을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네. 많이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의견부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앤다운 중에서는 두 분 모두 다운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이거 수급도 뭐가 없어요. 개인만 계속 사는데 개인 이렇게 사도 되는 겁니까? 누군가 안 사면 누군가는 또 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 증시는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도 치이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위안화도 사실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8월 달 들어서부터 외국인들의 수급 기조를 봤을 때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만한 그런 포인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번 주에 시장을 모멘텀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강력한 이벤트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 물론 FOMC 회의록이 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상방이 좀 열려있기보다는 좀 계속 눈치 보기 장세를 그러니까 이벤트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좀 결정될 만한 요인이지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계속 좀 부담스러운 면모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도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어요. 그나마 반도체 HBM 쪽에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움직이는 테마들을 보면은 초전도체만 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만큼 시장이 지금 위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만 지금 움직이시는 편이 낫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시은 팀장님이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과연 몇 번이나 해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시죠?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 네. 항상 이제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꼭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놀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규 대표님 처음이신데 처음 출연하시는 날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이제 마음껏 웃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시장 쭉 보시면서 오늘장의 하락에는 이렇게 특별한 유의미한 특징이 있어서 하락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안 받는 것 같았으면서도 벌써 한 4주째, 5주째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7월 달까지는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어느 정도 지수 자체가 유지되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고 최근에 이제 환율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를 강하게 좀 상승시킬 만한 이슈, 모멘텀까지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자금이 좀 몰리는 쪽은 계속해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장에서 좀 트렌디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좀 포착하셔서 매매를 해 보신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며칠 전까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리오프닝 쪽이 오늘 큰 폭으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스윙이나 좀 더 장기 관점으로 보셔도 좋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신다면 지금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렌디한 매매. 이거를 이제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셨던 거지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면은 테마주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로 잘 좀 트레이딩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런 투자가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무서운 종목들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트렌디한 시장의 특징 중에 가장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또다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흐름을 보면은 참 느껴지는 게 이게 구리 붙은 뭐 이구 산업도 이렇게 오르고요. 제가 오늘 방송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러다가는 구리 붙은 경기도 구리시 쪽에 집값이 이제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살짝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실책 없이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전도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팻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자. 트렌디한 매매 말씀해 주셨던 김 대표님은 O 주셨고요. 우리 이 대표님이죠. 김신 팀장님은 X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트레이딩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트레이딩은 가능한 구간입니다. 물론 트레이딩이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리고 자신만의 매매 원칙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초전도체 테마가 움직이는 게 실적 베이스라든지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무엇보다 주의를 해야 할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초전도체가 올랐던 게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초전도 현상 원리를 설명하는 쪽이 좀 수정을 좀 해서 발표를 했는데 관련했을 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짚어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비열 관련했을 때 비열 관련했을 때 좀 나왔었는데 인용수가 좀 적어요. 사실상 논문을 발표를 했을 때 인용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가 신뢰도의 척도가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었다는 점이 사실상 이 초전도체라는 게 이 연구소에서 주장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했을 때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은 긍정적이고 거기서 기회 요인을 잡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잡으셔도 되는데 하지만 그 무엇보다 테마주로 접근하기 때문에 대응을 굉장히 빨리 하셔야 한다는 점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구간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뭐 거의 5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급등하게 보이는 것에 있어서의 수익을 향유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손실도 또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 수정된 논문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의 골자를 보니까 구리 원자 사이에서 전기가 저항이 없이 흐른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논문까지 해석을 하고 이해하기에는 사실 저는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의견을 드려주셨으니까 어떻게 논문 내용 혹시 살짝 보셨나요? 아니요. 논문 내용까지는 제가 보질 상관없다, 못했습니다. 논문 내용은. 네.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째 수정본이 올라왔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주식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자금이 몰리는 쪽이 분명히 초전도체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초전도체에 뭐 자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거나 뭐 내가 이 종목 하나로 뭐 인생을 역전하겠다 뭐 이 정도의 공격적인 매매는 안 되겠지만 비중 자체를 좀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테마라는 것이 처음에는 시장에서 테마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뭐 온전히 업종이나 섹터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들도 과거에는 테마로 시작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전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5천조를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외신 쪽에서는 부정적인 내용도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안 봐서는 안 됩니다. 뭐 공격적으로 내가 이거 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겠다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보시면서 소량이라도 조금씩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뭐 상한가 2연상, 3연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내재 가치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 초전도체 테마로 엮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직전 고점 부근까지 변동성을 키우면서 거래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저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초전도체 달리는 말에 올라타실 분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이 어느 쪽인지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급등장에 내가 잘 대응을 할 수 있다. 뭐 적은 규모로 한번 트레이딩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누가 사더라, 이렇게 급등하더라라는 그런 기류에 휩싸여서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은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오늘 반도체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사실 지난 월요일장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을 때 화요일 우리가 8월 15일에 개장을 했다면 그 기대감을 또 고스란히 함께 받을 수 있었는데 살짝은 아쉽죠. 오늘 장에서도 대형 반도체주들은 좀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뭔가 새로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은 계속 엇갈리네요. 김시은 팀장은 O 의견, 우리 이재규 대표는 X 의견을 주셨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오늘 새로운 소식이라 하면 삼성전자에서 ASML의 주식을 팔았다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뭐 서로 계속 거래를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내용과 반대로 네. 실제로 지금 주식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쪽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쪽 지금 주가는 1.9%대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파운드리 이쪽보다는 지금 시장은 반도체 후공종, 그러니까 HBM 관련 종목군들에 한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전부 다 오르는 게 아니라 후공정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IS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한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반도체를 보시려면은 HBM 쪽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가 원래는 반도체를 이끌었습니다. 아무래도 AI 반도체 쪽에서의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지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다시 한번 그 기대감 받고 반도체 섹터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월가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500로 하고 있고 그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을 봤을 때 실제로 지금 접근이 가능한 반도체 섹터라고 하면은 HBM 관련주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반도체 섹터를 봤을 때 실적 발표한 다음에 주가에 조정을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는 실적 그래 하반기는 좋아질 수는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지금 시세가 여전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쪽들을 보면은 후공종적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HBM 쪽이라는 점. 나중에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턴이 돌아오게 됐을 때 시세를 다시 한번 분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쪽이 가격 조정을 더 많이 받은 쪽이 아니라 지금 주가 위치가 견조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HBM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HBM 관련주라고 하면은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김신 팀장님이 보시는 오늘 지금 코스닥에서 반도체주의 주가는 1% 넘게 업종지수만 봐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대표적인 여기 상승하는 종목들 순위를 보니까 ISC가 10%, 뭐 파두 8% 신규 상장 종목이죠. STI가 6%, 뭐 네페스, 이오테크닉스, 두산 테스나 등의 종목들 오르고 있는데 대표적인 좀 중소형주단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좀 대표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HBM 관련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뭐 ISC, 뭐 피인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계속 올랐지만 그런 쪽도 될 수가 있고,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두산 테스나 후공정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탑픽 종목으로는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탑픽이요? 그 관심 종목. 오. 으로 갖고 왔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실적 베이스로 두 번째로는 AI 반도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가장 먼저 관심도가 높은 쪽이 AI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HBM 관련했을 때 가장 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섹터가 움직이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장주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은 후공정 쪽에서도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미 반도체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미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긴 하지만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 하단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접근하기에도 괜찮은 자리라는 점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신 팀장은 반도체 쪽에서 오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단위가 있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탑픽으로는 한미반도체 오늘 주가도 7% 넘게 오르고 있는데 좀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 이재규 대표님은 X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어떤 관점에서 X일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 혹은 하반기 반도체에 대한 업황 어느 쪽으로 X 의견 주셨을까요? 네, 저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차 전지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지만 어떻게 보면 실적 베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에는 실적이 안 좋다고 해도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업체가 저는 반도체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는 당연히 반도체 쪽을 좋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이 환율적인 부분입니다.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물론 위안화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반도체주들이 좀 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이 50조가 넘는다라고 하죠. 뭐 2021년도 말에 2배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재고가 계속해서 소진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는 천천히 돌아서고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살짝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믿을 만한 업종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지금 4주, 5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방으로 조금만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이 낙폭을 좀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네. 단기적으로는 좀 자금이 몰리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뭐 기간적으로 좀 내가 여유 있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반도체를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엇갈린 반도체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반도체가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은 포트를 구성할 때 적어도 한 종목은 뭐라도 가지고 계실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뭐 다양한 이슈에 있어서 종목별로 부침이 좀 나타나고 흐름이 다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의 포트에서 효자 종목들이 나오기라는 바람을 가져보겠고요. 이어지는 섹터, 그러니까 섹터라고 할겐 좀 그러네요. 셀트리온 그룹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룹사 중에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금 일제히 동반 하락하면서 가장 또 그룹사 중에서도 하락률이 상위 랭크가 돼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현재 6%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주가도 현재 4%대 하락, 셀트리온 제약도 4%대 하락인데 그 하락의 배경은 역시나 실적 부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어떻게 바라보면 될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 모두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이야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 부진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조금 더 부진이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 오늘의 하락은 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점. 두 개가 맞물리면서 좀 하락세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합병에 대한 기대감은 연초부터 사실 있었죠. 서 회장이 좀 복귀를 하면서부터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상 공시가 좀 밀리게 되면서 그 점에 따라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적 부진에 대한 내용인데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10%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램시마 SC 쪽에서 감소 흐름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못한 효과가 나왔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좀 맞물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셀트리온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X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상 운용 기간을 조금 길게 둔다면 눌렸을 때 접근을 하는 방식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X의견 주시긴 했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셨고요. 이 대표님도 비슷한 관점이신가요? 네, 비슷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데 어제 이제 미국에서 소매 판매가 나왔죠. 근데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면서 미국에서 뭐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금리 동결을 한다든지 정확히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자체가 계속해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약하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제가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연말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제약바이오는 반드시 좀 시청자분들께서 포트에 담아두시거나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보다는 좀 더 이제 뭐 셀트리온도 굉장히 좋은 회사죠. 우리나라에 뭐 이런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인데 네.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약간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시가총액이 좀 더 작지만 내재 가치가 좋은 기업들 위주로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그룹주 두 분 모두 X의견 주시긴 했지만 우리가 위기 속에서 또 기회를 삼아볼 수 있는 그 매수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심 섹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관심 섹터 김시은 팀장은 엔터 그리고 이재규 대표는 의료 AI 골라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엔터주 우리 또 헤르메스에서 엔터주 참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죠. 하창보 부장님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혹시 JYP 좋아하시나요? 네, JYP를 갖고 왔는데 네. 사실상 좀 저는 아이돌들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엔터 섹터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뭐 오늘 토픽 종목을 JYP 엔터로 갖고 왔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다. 하지만 뭐 단발성 비용이 좀 크게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들을 나와주긴 했지만 하지만 엔터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JYP 엔터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봤을 때 내가 보고 있는 JYP 엔터 의 성장성의 그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주가가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상 상반기는 뭐 앨범 판매량이 좀 견조하게 나와줬다면 하반기에 기대되는 부분은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하면은 사실상 죄송합니다. 또 사실상을 썼는데 괜찮아요. 저 한 네, 지금 앨범 10번 판매량보다 썼습니다. 콘서트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그 점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물론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고 있는 게 A2K 프로젝트. 부지네요. 그런데 JYP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A2K 프로젝트를 보긴 했는데 네. 저도 제 생각만큼 시청률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A2K 프로젝트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입니까? 미국일까? 미국. 라고 보면은 지금 댓글 보면 다 미국밖에 없어요. 네네. 영어밖에 없어요. 한국말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트와이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미국에서 워낙 인기 많고 그리고 아이돌 문화에서 좀 나오는 내리사랑 문화를 좀 네네. 고려를 해본다면 A2K 프로젝트는 좀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경합을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인기가 없을지라도 막상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은 또 그 인기를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실어봤습니다. JYP 엔터를 엔터지 토픽으로 꼽아봤고요. 이재규 대표님, 의료 AI, 저희가 의료 AI는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토픽으로 보시는지.
저는 오늘 딥노이드라는 오, 종목을 돈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자의 애정주 중에 하나입니다. 딥노이드. 그렇나요? 네. 예,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다른 의료 AI 관련주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연초에 뭐 인공지능 관련돼서 자금이 한번 들어왔다가 이제 의료 쪽으로 들어왔는데 2018년도에 약 2조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이 시장입니다. 근데 25년도까지 해서 약 20배 정도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의료 AI 관련돼서 종목들을 좀 출연해서 계속해서 팔로잉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딥노이드를 탑픽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도 내부자들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LG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